의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성공이라는 사례로 말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진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재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생활의 체계화였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내내 공부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공부 외에 다른 이벤트, 예를 들면 휴가 나갔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아야겠다. 뭐 쉬는 건 좋은데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과 벗어나는 행동 있잖아요. 뭐 특별히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매운 걸 먹거나 뭐 잠도 오늘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원래 12시에 자던 시간을 1시로 올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제가 정말 싫어했어서 재수생으로서 공부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 제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님과 이제 연락하는 시간도 저는 이제 금요일 딱 저녁에 10분만 이렇게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구현했었고 하루 안 먹던 음식, 뭐 특별히 매운 거라거나 기름진 거 이제 매운 거 먹어서 탈나면 공부할 때도 방해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활관리 부분들은 기숙학원에서 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통화 시간도 딱 정해서 할 수 있었고 밥 같은 경우도 영양사분들께서 최대한 영양학적으로 잘 갖춰진 식단을 제공해 주셔서 이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 같은 공부 방법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학원 수업과 숙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입 때는 수능에 대한 기초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학원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내가 부족한 기초부터 다져야겠다. 수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 일단 학원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숙제를 다음 주까지 다 해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다지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평강 집중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입 때 파이널 기간에 이거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강을.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인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한테 전달하는 정보를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사인을 선생님께 보낼 수도 없고 그 사인을 보낸다고 해도 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런 30분짜리 인강을 듣고 책을 딱 덮었을 때 내가 뭘 들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었다. 시 파트를 들었는데 책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시를 볼 때 내가 뭘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실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서 인강을 듣는 빈도를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강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현강을 들으면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선생님과 같은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제가 이해 못했다는 사인을 선생님이 캐치하시고 그래서 진도를 조절하실 수 있다 보니까 현강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 약간의 강제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고 매 수업마다 숙제를 내주시면 그 숙제를 내가 다음 주까지 꼭 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제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인강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커리큘럼이 있고 매달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인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이걸 맞춰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매주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공부가 밀리기 마련이라서 이런 강제성이 있는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현강 성향과 여기 출강하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이라서 학생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들 어느 정도 확고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합쳐져서 공부 효율이 가장 높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에 집중하고 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학원 수업, 질의응답 시스템,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메디컬 PT 시스템 이 3개를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시스템입니다. 학원 수업은 이제 보통은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이런 개인 교재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주로 진행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기출을 본 적이 없었고 그 부분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경험을 했고 또 기출문제를 가지면서 내가 배웠던 그런 노하우를 선생님의 노하우를 하고 내 스스로 노하우를 쌓아둔 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과 이제 모두 공부 가능했던 그런 수업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풀면 내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뽑아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습득할 수 있었고 폭력만의 장점을 아까 말씀드렸다고 제가 집중도 선생님과 소통하는 맞춤 과정에서 꿈을 맞추고 템포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학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자리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학생들이 있으면 뭐 칠판도 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뒤로 가게 되면 선생님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똑같은 교실 안에 있어도 제가 뒷자리에 앉으면 뭔가 조금 선생님이랑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좀 집중도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 꼭 2번째나 3번째 줄에 항상 앉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은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2번째나 3번째 줄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에 정말 집중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번째는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학원에는 이제 질의응답 신청할 수 있는 패드가 있어서 패드에 정말 예약된 시간에 딱 5분에서 10분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질문을 드리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무한정 기다릴 필요도 없어서 그냥 예약만 하면 내가 궁금한 선생님께 딱 물어보고 필요한 내용만 답변받을 수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념이 부족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물어보자니 또 다른 친구들이 이미 다 알 것 같고 조금 부끄러울 때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답을 해서 제가 이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는 제가 풀어놨는데 여기서 이 다음 부분을 넘어가는 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여쭤보고 거기에서 답변을 듣고 이런 식으로 거의 6월달까지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선생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다 보면은 선생님께서도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한다는 학생을 캐치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겠죠. 저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뭘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이 질의응답 시스템을 제가 굉장히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메디컬 PT 시스템인데 PT라는 그런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1대1 지도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PT 선생님께서 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한 6월 정도, 6월 평가원 보고 나서부터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국수 과목에서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풀이를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항상 숙제로 문제를 주시면 풀어봤을 때 선생님이 풀이를 첨삭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풀이는 좋은데 이 풀이를 이렇게 보시면 5분 걸려서 푼 풀이도 3분 만에 더 간단하고 정교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풀이를 직접 첨삭해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풀었는지를 직접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주시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의 문제 풀이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한번 듣고 까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필기된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제 풀이가 직접 비교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간학습 계획표라고 해서 학원에서 레뷰 썼던 게 있는데 주간 계획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간 계획표도 쓰고 매일매일 실천한 내용을 저는 1일 플래너도 썼었는데 주간학습 계획표는 이제 선행 플래너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계획표 매주 작성하고 내가 최대한 지켜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체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학습 계획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과목별로 분배하거나 하루에 공부 시간 분배 어떻게 했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시에서 이제 부상상 생기다 보니까 정시로 준비했던 타입이어서 공부 시간 분배는 제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정시에서 각 과목별 다른 비율을 기본으로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가 30%, 수학 40%, 한국어 30%다. 라고 하면은 제 40시간 총 100시간 있을 때 국어 30시간, 수학 40시간, 한국어 30시간을 기본으로 주고 거기에 있어서 특히 부족한 과목. 전 이제 수학이 현역때 4등급이 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국어나 영어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플래너인데 제가 1월 달에는 이 플래너 작성하는 법을 거의 외우고 있어서 1월에는 진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총 사용 시간 이렇게 써있는 게 과목별 보시는데 지금은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1월에는 제가 그냥 그날 느낌대로 아 오늘은 수학이 좋다. 그래서 수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날 아 국어가 땡기네? 그래서 국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물론 그렇게 느낌이 올 때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거기서 분명 제가 얻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이런 요점들이 얻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하루에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다음날 수학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 다음 수학을 공부하는 날은 이틀이나 3일 뒤쯤이 되겠죠? 그때 가면 내가 이날 정리해놨던 요점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점을 내가 정리해놨던 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공부 시간이 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매일 꾸준히 모든 과목을 공부해라. 국어를 들어서 매일 1시간씩, 수학 매일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가 정리하는 것도 안 까먹고 문제 풀이에 있어서 감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셔서 2월달부터는 이제 매일 모든 과목을 들어가게끔 계획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 과목별로 총 시간이 총 40시간이 들어가는데 수학이 제가 이렇게 국어에 2배 가까이 있었어요. 수학을 최대한 빨리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목들이 월등한 40시간을 적시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그래서 현역 때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10월, 11월까지도 계속 같은 시간표를 유지했었는데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좀 많이 듣는 편이다 보니까 이 노란 현상편이 전부 다 수업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15개에서 16개까지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에 나온 숙제들을 모두 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이하고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었고 또 적응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10월, 11월 수능 전주 플래너까지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9월에 보면은 9월 원래 모의고사가 있고 이렇게 복기라고 적어놨어요. 이 복기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복기라고 선을 잡는데 어떤 과목에 대해서 복기를 할 거냐. 예를 들면 9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국어를 제일 먼저 보니까 국어 복기를 제일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 그 복귀한 시간대도 제가 과목별로 다 세팅해줄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 생활에서 가장 큰 마음가짐은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에 만약에 입소를 하게 되면 11월까지 거의 한 9달 정도 한 300일에서 200일까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수능 날까지 보고 300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렇다 보니까 심리는 조금 아직은 그런 공부를 조금 덜 해도 괜찮은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수능 공부에만 열심히 쏟아도 내가 원하는 성적을 만들어내기 버거운 시간인데 이때부터 마음이 약간 나태하게 되면 내가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얻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당장 내일이 수능이었죠. 그럼 오늘 해야 될 게 뭔지 명확히 보이고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만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왜냐면 사실 수능은 저는 물론 이제 재수나 함수로 가게 되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내 멘탈을 지키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 버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점수가 낮아서 굉장히 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풀고 틀리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거죠. 수능 4등급에서 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실 더 이상 답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4등급이면 3, 2, 1, 그래서 100분이 100까지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길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제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되게 수학과에 자부심도 있었고 수능을 이제 화학을 제가 무리하게 선택한 이유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화학을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보니까 수능에서도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골랐던 거였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현역 때 수능 수학 4등급, 뭐 수능 화학 2등급, 생명과 5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자존심도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 저는 주변에 질문하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1년 동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러면 뭐 다른 일반 학생들이 나보다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점수 배워야죠. 당연히 내가 점수가 낮아서 배우는 게 맞고 하물며 나보다 수학 점수가 낮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84점을 받고 그 친구가 80점, 78점을 받았는데 내가 틀린 문제를 그 친구가 풀었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그 친구한테 가서 점수가 낮다고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고 배워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신이 어느 정도 높고 또는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들한테 배우고 소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항상 공부의 제1순위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는 과정은 당연히 친구들한테 뭔가 설명을 들을 때도 배우는 게 있고 또 제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정리하고 또 그걸 추력하는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추력을 하려면 저 혼자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온 걸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열린 소통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초반과 반대로 후반에 가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또 수시 이슈가 겹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9월에서 10월쯤 수시 원서 접수를 했는데 고려대학교 1차 결과가 수능 이전에 나왔어요. 수능 한 2, 3주 전에 1차 발표가 나고 면접이 있었는데 수시 접수를 원래는 페널티 때문에 못할 줄 알았지만 됐을 때는 페널티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6장을 지원하고 나서 생각이 약간 원래 정시를 준비 했어야 했는데 수시라는 카드가 6장이 더 생기면서 좀 수시 쪽으로 마음이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간단하고 지푸라기라도 잘못 신정으로 내가 이거 하나라도 붙어놓으면 수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려대 1차 결과가 나오는 2주에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불안했어요. 혹시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벌써부터 지금 하나를 읽고 수능을 더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점수 변동폭도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영어가 3등급까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스트레스였고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드러나는 편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고 수시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점수 변동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남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한테 오는 시선이 있긴 한데 담임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거의 10분 정도 담임선생님 앞에서 이뤘어요.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조금 더 수능에 집중하게 됐어서 혹시나 이제 재수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도 하시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는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학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점수에 이 정도면 이 대학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에 자꾸 안주를 하게 돼요. 이 정도면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 유지가 될 것 같고 내가 운이 좋아서 많은 점수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그럴수록 수능에서 내 원하는 목표 점수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항상 자만하지 않고 내 점수를 의심하고 수능날 전까지 내 점수를 의심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면 점수가 오르는 건 맞다고 봐요. 몇 점이든 간에 오르게 되는 부분은 맞는데 얼마나 오르는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 이렇게 의대를 간 친구들 보면 점수가 오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거로 1년 내내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라서 이 그의 노력이 성공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이제 한 주제의 마지막 수능이다 보니까 1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자녀분들이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향상 있고 이 강사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계단식의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 평지였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초반에는 이제 자녀분들을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주 테스트 성적이 개선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도 불안하고 학부모님들도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초반에 제가 성적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도 많이 하셨고 이런 테스트 잘 봤냐고 계속 물어보셨는데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학생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믿고 언젠가 분명히 올 학생들인 것 같고 그 오는 시기가 다른 편이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세정교에 입소하게 되면 4주에서 5주 간격으로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휴가를 나오면 학생들이 푹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내내 정말 공부만 위한 삶을 살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매진한 학생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쉴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 나가서 푹 쉬면서 학생들이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비가 잘 돼야만 다음 달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원만한 그런 학원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가 나왔을 때 푹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게 가려고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부모 서신이라는 학원 시스템이 있어서 제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 한 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서
네, 혹시나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학생한테 이렇게 편지 적어주시면서 오늘 잘하고 있는지 뭐 바깥은 어떻고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학생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